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정행위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그러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그 소녀에 대한 허위 비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거짓인지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베스는 오랫동안 느꼈던 것보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녀는 짧은 밤을 보냈지만 제이에는 친절했고 방금 아침 식사로 먹은 베이컨과 커피는 맛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소파에 기대어 편안하게 쉬었습니다. 존재에서의 3일째였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존의 전화기가 마치 삐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있었고 몇 번 신호음을 냈고 베스는 그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베스는 충전기에서 휴대폰을 꺼내서 열었습니다. 자는 비밀번호가 없었습니다. 그는 숨길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베스는 문자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멕시코에서 교회를 위한 사역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신디 존의 아내가 보낸 새로운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캐롤이 나한테 당신이 어떤 놈이랑 자고 있다고 하더군요. 신발을 신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다른 것들은 그녀가 신디라고 생각한 여자의 사진이었습니다. 비록 사진에서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지만 신디는 즉시 두 남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베스가 초인종을 울렸고 베스가 문을 열었고 드레스를 입은 여자를 보았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여자 안에 꽉 쥐었다고 말했어요. 나는 CPS 출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이 집에서 데려가서 임시 위탁가정에 배치할 것입니다. 베스는 물러나기 시작했지만 경찰과 범죄수사국 여자는 베스는 그녀의 팔을 잡고 그녀를 문 쪽으로 끌어당겼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그녀를 끌고 갔다가 존은 경찰이 그를 때린 싸움 현장으로 달려가는 동안 그녀에게 놔두라고 소리치며 침실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전기 충격기로 베스는 계속 비명을 질렀지만 마침내는 키비나를 데리러 갈 수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어른입니다. 놔주세요. CP의 아주머니는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고 경찰관은 한 손을 자유롭게 하여 베스를 놔주었습니다. 베스는 킵의 덤이 여자를 때렸습니다. 그녀는 똑바로 코를 대고 경찰관에게 왜 나를 납치하려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조아는 전기 충격기에서 정신을 차리고 벌떡 일어나 경찰관에게 달려가 그를 바닥에 쓰러뜨렸고 경찰관은 간신히 총을 잡고 총을 쐈습니다. 그 어깨에 조훈이 있는데 두 명의 경찰관이 집에 더 들이닥쳐 수갑을 채웠어요. 존과 베스는 이 사람들이 저를 납치하려 했다고 했고 K가 저를 위탁보호소에 데려가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어른이에요. 저들이 저를 팔려고 하는 것 같아요. 존은 도와주려고 했지만 다른 경찰이 그를 쐈습니다. 존은 지금 구급차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밖에서 경찰이 총소리를 들었을 때 구급차가 호출되었고 몇 분 후에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은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 대체 무슨 일이냐고 소리쳤습니다. 바보가 이 남자가 어깨에 총을 맞은 동안 그의 손을 등 뒤로 묶었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풀기 위한 IQ 테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경찰 중 한 명이 존을 아픈 어깨에 넘겨 수갑을 풀도록 잔이 고통스러워 비명을 질렀습니다. 베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만 다치게 하세요. 우리 어머니는 변호사인데 돈을 다 내실 거예요. 왜 여기까지 들이닥쳤어요? 저는 어른이거든요. 문 옆에 서 있던 여자가 웃으며 전화했어요. 이 남자의 아내가 봉사하는 동안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봤어요. 베스경은 존에게 그녀의 이름을 알아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사복을 입은 경찰 2명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나를 납치하려 했고 아버지가 그를 도우려고 했을 때 경찰은 그녀를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수갑을 풀고 그는 KPS 아줌마에게 몸을 돌렸습니다. 그는 당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 알아냈습니다. 아이가 위험에 처해 있고 한 남자가 총으로 그녀를 위협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녀를 데리러 왔고 모든 것이 풀려났습니다. 난 어른이야 바보야. 그리고 이건 우리 아빠 구급대원이 들것에 실린 바퀴야. 베스가 그에게 달려갔어. 그는 괜찮을 거야. 그는 며칠 후에 괜찮을 거야. 경찰관이 구급차에 그와 함께 갈 수 있니? 민간인 복장을 한 남자들이 그렇다고 말했어. 동시에 그들은 모두에게 앉으라고 말하고 문 밖으로 나갔다가 길 건너편으로 후퇴하는 한 여성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다시 데려와 모든 사람의 진술을 받았습니다. 하루 후 존과 베스는 병실에서 한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소송에서 그는 내가 모든 진술의 사본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의 부인은 해고 중입니다. 당신을 쏜 경찰관은 조사를 기다리는 동안 정직되었습니다. 그 여자 캐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전화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뭔가 비난을 받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베스는 매우 심각해 보였고 제이앤을 껴안았습니다. 그녀는 뭔가 다른 일을 했습니다. 아빠는 신디에게 당신이 어떤 사람과 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나는 단지 당신의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아빠. 제이앤 사진을 보니 눈물이 잘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서류 작업을 좀 하세요. 아시다시피 저는 확고한 혼전 계약을 맺고 있어서 그녀가 금요일에 도착하면 공항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면 여기서 벗어날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고소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우선 그렇게 하세요. 캐롤이 저를 베스짐이라고 비방했어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미 개발 중이에요. 우리는 그녀를 고소할 거예요. CP의 여자 당신을 쏜 경찰과 경찰서. 우리는 또한 그 경찰을 고소합니다. 당신에게 수갑을 채워 구급대원이 이게 당신의 보안 시스템이 켜진 것을 보고 싶어 죽을 지경입니다. 존은 확실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클라우드에 있습니다. 진통제를 먹고 쉬어야 합니다. 짐에게 감사드립니다. 몇 시간 후에 벨러리 존의 개인 비서가 그에게 비즈니스 문제를 알리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존. 제가 프로젝트 관리자에게 연락했고 오늘 직장에 복귀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이언우드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허가를 받았으므로 모델 주택 건설을 시작할 것입니다. 에이브는 우리가 시작할 준비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0주 후의 매도 이미 거래 일정을 짜고 있습니다. 이 장치에 대한 패키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큰 보너스가 있을 것입니다. 에이브가 동의하지 않으면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당신 어깨를 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곧 도와주세요. 현재 4개의 유닛이 작동 중이고 2개가 더 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디 소식을 듣고 안타깝습니다. 이런 감사합니다. 발레리 당신은 항상 저를 격려하기 위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고 계십니다. 이혼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저는 가난하지는 않습니다. 혼전 계약서에 간통 조항이 있는데 그게 중요해요. 짐에게 돈 한 상자를 보내야 할 것 같아요. 상황이 진정되면 제 딸 베스가 당신의 비서가 되고 싶어 할 거예요. 존이 알았어요. 보스 제가 처리할게요. 해야 해요. 3일 후 사무실로 돌아온 신디는 비행기에서 내려 수암을 찾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거기 도착했을 때 2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진바람을 피우는 남편이 저와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겁쟁이라서 이혼을 믿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결혼 생활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어요. 신디는 짐이 그녀에게 큰 봉투를 잘 꺼낸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코어 부인은 당신에게 전달되었습니다. 2번째 남자는 비디오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짐은 금지 명령이 있는 것 외에 계속했습니다. 봉투는 집에서 500F 이내에 올 수 없습니다. 또는 존이 친절하게 보낸 사진의 사본이 봉투에 들어 있습니다. 존은 간통 기사에 따라 불만을 제기합니다. 결혼 계약은 존중될 것입니다. 짐이 떠날 때 신디는 이것을 할 수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짐은 그냥 돌아서서 편지를 읽고 금지 명령을 위반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디는 충격을 받아 짐을 챙기고 방을 빌리려고 할 때 근처 힐튼 호텔까지 무료 셔틀을 이용했습니다. 그녀의 카드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직불 카드를 성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의 방으로 가서 미니 냉장고에서 부츠를 꺼내 앉아 신디에게 편지를 읽었습니다. 공항에서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결국 당신은 2 남자와 동시에 바람을 피운 다음 나에게 사진을 보냈고 내가 총상을 입고 병원에 있을 때 베스가 나에게 보여줬던 사진을 보냈으니 당신이 이 글을 읽을 때쯤에는 집에 있기를 바라지만 난 그렇지 않다. 베스가 약간 멍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혼 소송 외에도 다른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겪고 있고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그건 모두 당신과 당신의 잘난 척하는 친구 캐롤 때문입니다. 캐롤은 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아니었던 방식으로 그녀는 또한 베스의 케이피즈에게 전화하여 내가 테이저를 받고 부상을 입었고 많은 경력이 망가졌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고소할 것입니다.
CPS의 바보와 함께 나를 쏜 경찰과 다른 여러 사람을 포함하여 이때 당신과 함께 있던 두 남자는 신디가 울고 있었고 거의 충격에 빠진 채 책을 읽었습니다. 베스에 대해 소개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만났을 때 기억하실 겁니다. 제 마지막 여자친구 마라가 저를 매우 공개적이고 역겨운 방식으로 차버렸다고 말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이 때문에 그녀는 나에게 와서 자신이 임신했다고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딸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베스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내 딸 베스는 당신이 떠난 지 며칠 후 그녀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머니에게 말하도록 설득했습니다. 내 집 문을 두드렸는데 그녀에 대해 알게 되어 너무 기뻤어요. 당신이 다시 돌아와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직접 대면해서 다루어야 할 일들이니까요. 당신이 베스를 좋아할 것이라는 걸 알지만 당신의 친구 캐렐은 내가 내 딸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베스와 내가 포옹하고 있는 사진 몇 장을 보냈습니다. 캐렐이 이 사진을 우리 창문을 통해 찍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녀 역시 피핑탐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내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나는 돈을 모두 지불하고 취소했습니다. 우리 신용카드 혼전 계약서에 있었기 때문에 당좌 예금 계좌에 $2,500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독약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여기 병원에 방문했을 때 목사님과 얘기를 나눴는데 목사님이 사진 속의 두 남자를 알아본 것 같아요. 집에 돌아온 것 같아요. 배우자가 바라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단순히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지 못해서 두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당신은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너무 많은 삶이 당신에 의해 망가졌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많은 좋은 일을 하였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엄청난 파괴가 남았습니다. 다음에 법정에서 만날 때 어머니는 당신의 차를 가지고 계시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계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녀는 사진을 보고 약간 충격을 받았지만 최소한 머물 곳이 필요하면 당신을 초대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아이는 없지만 당신과 함께 자는 남자들에게는 아이가 있고 이제 그들은 법원이 승인한 방문 동안에만 자녀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우리 교회로 돌아오기로 결정했다면 당신은 아마도 매우 추울 것입니다. 내 계산으로는 당신과 캐렐이 두 사람의 삶을 망쳤습니다. 그녀의 팔을 잡고 편지를 읽었어. 이런 신문에서 읽었어.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질 것 같아. 오늘 밤에는 침대에 눕히자. 내가 내 방을 청소하고 내가 먹어야 할 음식도 보내줄게. 나도 그렇게 할게. 누군가가 당신을 몇 번 확인하도록 하세요. 휴식을 취하세요. 그녀는 떠날 때 미니 냉장고를 잠갔습니다. 그녀는 신디가 취하도록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는 토요일 아침에 퇴원하고 임대한 병원 휠체어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그를 거실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는 팔에 깁스를 하고 한동안 그곳에 머물기로 되어 있었는데 베스가 그를 돌보고 어머니와 합류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베스가 열렸을 때 할머니였어요. 도와드릴까요? 여자가 말했어요. 메신저를 쏘지 마세요. 저는 신디 엄마예요. 신디가 직접 오고 싶었지만 금지 명령이 있어서 들어와도 된다고 지안이 말했어요. 제이앤이 들어왔을 때 그녀가 잘 지내냐고 물었어요. 엄마 알다시피 저는 항상 당신을 좋아했어요. 우리 사이에 이런 일이 생겨서 미안해요. 들러주셔서 감사해요. 진이 웃었어요. 당신이 나를 쏠까 두려웠어요. 안 줘서 다행이에요. 나 미워요. 잘 지내요. 그리고 저 소개 좀 해주세요. 진이 답장했어요. 미워하지 않아요. 제이는 제 딸이에요. 베스와 그녀의 엄마 마라 모든 게 좋게 움직이고 있어요. 어깨는 아프지만 육체적으로는 약이 있어요. 괜찮아요. 심리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진은 베스에게 의지했고 마어셔는 그를 도와줘서 고마워요. 지금은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입니다. 신디는 진짜 난파선입니다. 캐렐이 이 재앙을 시작했지만 신디는 대부분의 피해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그것을 스스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마라가 나는 가정법 변호사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너무 자주 봅니다. 사람들이 항상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면 그런 일은 결코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내 동료는 이것을 즉각적인 바보 공격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사람은 나중에 항상 끔찍하다고 느끼지만 일반적으로 그때까지는 너무 늦습니다. 폭발이 일어날 때까지 결혼은 훌륭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URS 그런 다음 불덩어리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경고 없이 너무 빨리 일어납니다. 멈출 시간이 없다고 지연은 자고 있었고 경찰은 K 완두콩 사람들의 부상과 사진이 몇 초 만에 폭발했습니다. 그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나는 이해하고 내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의 친구로부터 문자를 받고 그 순간 끔찍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방금 그녀의 물건을 가지러 들렀습니다. 마러가 일어설 수 있을까요? 베스는 존과 함께 있습니다. 진존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물론 내 여행 가방 중 그것들은 위층으로 올라가자마자 탈의실 맨 위 선반에 있었어. 존은 베스에게 내 엄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어. 그녀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여전히 나를 떠났고 공개전화로 비명을 지르기도 했어. 나한테 온갖 역겨운 이름들이 이제 너무 귀여워서 그녀는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다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걸까? 괜찮다고 말하기가 조금 두렵지만 그녀를 믿을 수 없다. 어쩌면 그녀가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고 베스는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몇 번 방을 돌아다니며 말을 하다가 조용해졌고 마침내 그녀는 침대 옆에 멈춰 섰다. 그녀의 룸메이트는 당신이 다른 여자와 있는 것을 보고 엄마는 화가 나서 당신에게 소리를 질렀다. 당신은 그녀에게 몇 번 전화를 시도했지만 그녀는 몇 주 후에 그녀와 그녀의 룸메이트는 걷고 있었는데 룸메이트는 당신이 엄마에게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한 여자를 지적했습니다. 엄마는 이 여자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엄마가 그날 밤 당신에게 전화를 하려 했으나 그 번호는 더 이상 서비스가 되지 않았고 며칠 뒤에 그 사람이 내 집에 찾아왔더니 그 이웃이 내가 학교를 자퇴하고 전학해서 자기가 모르는 곳으로 이사 갔다고 해서 지금이랑 똑같았다고 들은 거야. 바람을 피웠고 좋은지 확인하지도 않고 내 세상을 망쳤어요. 어떻게 그런 여자 2명과 연결될 수 있을 만큼 운이 좋았나요? 아빠 미안해요. 아빠 복수 친밀감은 없었지만 사실 엄마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녀가 히스테리를 일으키기 전이나 후에도 다른 사람과 전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녀와 함께 있었던 유일한 남자이고 그렇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쟤는 몇 분 후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마러와 진은 여행 가방 3개와 쓰레기 봉투 하나를 가지고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옷은 여행 가방에 있고 샴푸, 화장품 같은 물건은 가방 안에 있어요. 괜찮아요. 마라가 진이 다이빙하는 것을 도운 후 조안이 문 쪽으로 손을 흔들었어요. 그녀가 돌아왔을 때 아마도 떠나야 할 것 같아요. 베스에게 확인하고 싶었어요. 알았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한테도 제이앤이 손을 잡았어. 왜 가정법 업무를 하는 거야? 그건 슬픈 전문 분야인 것 같은데 나도 몇 가지 실수를 저질렀고 가끔씩 누군가가 비슷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울 기회가 있어서 여기까지 와서 안타깝게도 제가 실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니요. 당신이 아직 회복 중이기 때문에 저는 단지 도움을 드리고자 여기 있는 것뿐입니다. 아마도 그녀의 흥미로운 비교를 돕기 위해 뭔가를 할 수 있을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더군다나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지. 그 사람이 내가 바람 피웠다고 했어. 내가 어떻게 너를 떠났는지 기억할 거야. 너는 전화를 하려고 했지만 내가 대답하지 않았어. 그때 그 여자가 너의 여동생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 이미 사과하려고 전화했는데 내 번호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아. 내 집에 갔더니 더 이상 거기 없었어. 그 이후로 매일 후회해. 이제야 내가 얼마나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 내가 겪고 있다고 생각했다면 말이 돼. 내 여동생과의 불륜, 왜 내가 베스와 불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해합니다. 베스가 당신에게 내가 다시 한번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 비웃지 마십시오. 사과드립니다. 당신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결혼했어요. 진은 지금 웃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디는 이미 복역을 했기 때문에 아마 아시다시피 우리는 법적으로 별거 중입니다. 베스도 당신이 오랫동안 누구와도 함께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아마 제 이혼이 마무리되면 이 문제를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둘 다 여전히 관심이 있어 마라는 지금 웃고 있었다. 내 사랑하는 딸이 이 말을 하면 아마 그녀는 아마도 내가 당신 외에는 누구와도 친밀한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당신에게 충실했기 때문에 게다가 항상 당신을 섬길 것이다. 앞으로 몇 년 동안 내가 결코 당신을 속이지 않을 거라는 걸 당신도 이해했을 겁니다. 베스가 지가 약을 몇 개 먹고 자러 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엄마 제이앤이 나아질 때까지 도와줄 거예요. 제이앤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뵙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존과 마러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러는 당신이 다른 학교로 전학하면서 연락이 두절됐다고 말했지만 저는 멋진 남자와 함께 한 일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궁금했어요. 사과했다. 내가 로스쿨을 졸업하고 일을 시작하면 용서해 줄지도 모른다.
나는 내 이야기를 선배에게 말했다. 그는 우리 회사에서 당신을 추적하는 데 사용했던 형사를 도와주고 배정하겠다고 했다. 형사는 아무 문제 없이 당신을 찾았고 그도 알아냈다. 당신이 결혼했다는 소식 내 선배 파트너에게 당신 지역 회사의 로스쿨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이곳에서 일자리를 구해 주었습니다. 나는 몇 년 전 파트너가 된 이후로 가끔씩 몇 마일 떨어진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간신히 당신을 엿볼 수 있었는데 더 이상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서 베스가 18살이 되었을 때 당신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내 인생존이 그녀를 잘 방해해서 내 짐 팥은 삼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가 법정에서 너를 7번이나 만났고 꽤 똑똑할 때만 이겨드니 내가 거의 항상 이기면 넌 할 수 없다고 했어. 멍청하게 굴어. 그래, 짐 피어서는 좋은 변호사지만 내가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이혼해 정당한 입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가 당신의 삼촌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나는 꽤 좋은 변호사입니다. 당신과 관련된 모든 것. 일주일 후 마런은 전화를 받았을 때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신디 코르크가 여기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약속이 없습니다. 그녀에게 조수를 보여주세요. LED 신디 내부에서 문을 닫고 그녀가 신디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테이블 옆 의자로 가서 소파에 앉은 신디가 말했습니다.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여기 계십니까? 코르크 부인 도움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당신이 화해의 최고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정말 멍청했고 정말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기회는 있지만 남편을 잃고 싶지 않아요. 제가 누군지 아시나요? 예, 당신은 마리아 캠벨입니다. 제가 일하는 곳 사람들과 얘기를 나눠보니 당신이 동네 최고의 이혼 변호사라고 하더군요. 가능하면 사람들이 화해하도록 하세요. 코르크 부인, 다 사실이에요. 저는 제가 최고인 것 같은데 당신의 연구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놓쳤어요. 저도 베스의 엄마예요. 신디는 의식을 잃고 천천히 바닥으로 미끄러져 갔습니다. 마어셔의 무릎과 조수인 조는 차갑고 축축한 천으로 얼굴을 닦고 있었습니다. 마런은 돌아온 것을 환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디, 내 생각엔 당신이 피곤해서 몇 분 동안 잠든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얼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걸레에 우리가 조금 돌봐드릴까요? 물 좀 드시겠어요? 병에 빨대가 있었고 신디는 몇 모금 마셨습니다. 당신이 베스의 엄마라고 말했을 때 왜 나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나요? 당황했어요. 고마워요. 조는 낄낄 웃었습니다. 약간 내 보통 사람들이 의식을 잃으면 옷을 벗기고 골목에 놔두죠. 말하는 당신을 위해 예외를 두기로 했어요. 당신은 너무 예뻐서 콜롬비아 사창가에 팔 수 있어요. 마라가 손으로 조안의 입을 막았어요. 조안, 그만해요. 미안. 신디. 조는 매우 이상한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지만 보통 꽤 친절합니다. 우리는 단추 2개와 벨트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충격으로 인해 내 얼굴이 보통 사람들을 기절시키기보다는 질식하게 만드는지 나는 단지 당신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만큼 멍청하고 끔찍하진 않아요. 남편을 잃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혔어요. 조앤을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어떻게든 상황을 바로잡고 친구가 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 이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의자에 편안히 앉아 전화해야 해. 마라가 휴대폰을 꺼내서 단축 다이얼 버튼을 눌렀어. 베스, 잘 지내? 존, 알았어. 전화 좀 줘. 존, 잘 지내? 약 먹어? 필요할 것 같아. 물어볼 게 있는데. 신디와 함께 있어. 그녀는 내가 베스의 어머니인 줄 모르고 내 사무실에 왔다. 엄마한테 전화하는 걸 들었는데 이야기가 있군요. 신디는 위험하지 않아요. 삼촌에게 전화해서 밴드를 풀어달라고 부탁하세요. 필요하지 않아요. 부탁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곧 만나요. 저녁 식사에 오실 거예요. 오늘 밤은 그렇지 않나요? 신디, 700이면 베스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조는 마치 뱀으로 변할 것처럼 전화기를 쳐다보았습니다. 도대체 마러와 신디는 이제 친구가 되었고 그녀는 신디를 저녁 식사에 초대한 것 같습니다. 큰 문제에 빠졌어. 내 엄마가 임신했다는 걸 알아? 엄마가 너랑 동거하려고 하기 전에 엄마가 너와 신디와의 관계가 정말로 끝났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엄마는 실제로 도덕적인 사람이 있지 않으면 몇 년 전에 그렇게 하려고 했을 거야. 괜찮아 신디. 그리고 나는 확실히 끝났고 그것은 단지 친밀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겁에 질려 메시지에 미쳐버렸고 본질적으로 우리 관계에서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웃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머지는 보낼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그런 일이 언제 다시 일어날지 궁금해서. 분명히 그녀는 나에 대한 신뢰나 존경심이 없었습니다. 이게 마라가 한 것과 어떻게 다른지 말해주세요. 알았어요. 그래서 엄마는 보복하려고 두 남자와 잠을 자지 않았지만
나에게 소리를 지르며 헤어졌습니다. 분명히 공개적인 장소인 이유는 친구가 내가 다른 여자와 있는 것을 봤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나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고 다시 공개적인 굴욕을 당하면서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신뢰도 존경도 없습니다. 당신의 관점은 이해하지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엄마가 실수한 지 며칠 후에 엄마가 오셨는데 다시 데려가 주시겠어요? 내 실수는 비슷했지만 반응은 훨씬 덜 미쳤어요. 많은 커플이 말다툼을 하고 헤어지고 곧 화해하는 일이 데이트를 할 때 흔히 일어나는 일이고 자주 일어납니다. 신디가 했던 일을 하는 오해 때문에 결혼한 지 14년이 지난 후에 하는 것은 존이 생각한 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신디가 한 일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마라가 일주일 후에 나를 찾았다면 얘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일이 일어나 사과했고 화해했을 거라고 사과했습니다. 안녕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다시 데이트를 시작하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또 다른 약이 필요합니다. 베스가 그에게 또 다른 진통제를 주었고 그는 잠들었습니다. 마러는 오후 5시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존은 그녀가 그에게 키스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는 그들의 입술이 닿았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폭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내 상태를 저항할 수 없습니다. 마러는 잘 웃었습니다. 나는 변호사 수미인데 왜 신디를 저녁에 초대하고 나를 취소하게 하였습니까? 파티는 우리를 다시 합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합칠지 말지는 두 사람에게만 달려 있습니다. 나는 내 의견을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이후로 두 사람이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를 초대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화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그녀를 비난하는 메시지를 여러 번 보냈고 그녀는 당신에게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고 행동했습니다. 간단한 대화와 이 모든 것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짐 피어선이 이혼 변호사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당신이 내 고객이라면 나는 그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거의 모든 러브스토리의 고장은 의사소통 부족이나 오해로 시작됩니다. 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디는 7시 10분쯤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노크도 하지 않고 그냥 들어와서 JN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베스가 가로막았습니다. 그녀는 왜 노크를 하지 않았고 그를 만지려고도 하지 않았는가? 신디가 멈춰 서서 존에게 나 혼자 얘기해도 되냐고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두 남자와 바람을 피워 세 가족이 헤어지게 놔두었습니다. 당신의 좋은 친구 캐렐 때문에 5명의 자녀를 아버지에게 맡기고 내 딸은 구타당하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저는 전기 충격에 맞아 부상을 입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당신과 단둘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집은 결혼 생활에 따른 내 소유입니다. 계약서입니다. 베스가 맞습니다. 내일 노크했어야 했어요. 자물쇠 교체 비용을 지불할게요. 마러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지내세요. 신디 존이 저에게 인사하라고 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어셔가 전해주세요. 존은 그녀가 잔인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존에게 상처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이 알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존은 당신이 이미 그랬다고 소리쳤습니다. 나는 단지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뜻일 뿐입니다. 나는 바보였습니다.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멕시코에 갔지만 오히려 악마의 일을 했다. 내가 한 일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 내가 나를 미워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회복하는 동안 가정부나 요리사 나 다른 어떤 것이든 간호사가 필요합니다. 일종의 참회로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미 지난 일요일에 교회에 갔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끔찍한 혼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아마도 다음 글을 쓸 것입니다. 10분 안에 인생을 망칠 수 있는 방법을 예약하세요. 10분이 무슨 뜻인지 베스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깨끗한 사람이지만 이 작업은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건 사실이지만 우리는 확실히 친밀감이 없었어요. 그냥 저랑 포즈를 취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사진가 저와 정말 미안해. 내가 이런 짓을 해서 두 아내에게 설명했는데 둘 다 나를 때렸어. 비난하지 않아. 내 말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몇 초 동안 침묵이 흘렀고 존이 말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중요할 수 있지만 나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당신이 바람을 피운 것은 나에게는 참을 수 없는 일이고 당신이 벌거벗고 두 명의 벌거벗은 남자가 당신에게 침투한다면 그것은 바람피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잠시 끔찍했지만 더 나쁜 것은 나에게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고의로 나에게 최대한 상처를 줬다는 것이다. 나에게 연락하는 대신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당신은 나에게 두 남자와의 불륜에 대한 증거 사진을 동시에 보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불륜을 숨기려다가 붙잡히는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예, 불륜은 물론 바람을 피우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들은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숨기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그것을 거기에 내놓는 것은 당신이 더 이상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자존심이 강한 남자는 이것을 참지 않고 당신이 원했던 것 중 하나를 다시 데려갈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일을 했거나 나를 존경하지 않아서 내가 그 상황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거나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말한다면 나는 당신과 맞서거나 실제 증거를 찾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쩌면 사설 탐정을 고용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결혼한 지 꽤 오래됐으니까요. 실제 증거 없이는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당신을 사랑했어요. 당신을 믿었어요. 당신은 지금과 같은 감정이 아니었을 거예요. 난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다시 한번 마음으로 당신을 믿으십시오. 이해합니다. 왜 이렇게 행동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약속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나에게 확신시켰습니다. 마치 나 자신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혼전계약서에 바람을 피운 배우자가 자신이 기여한 모든 것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떠난다는 것을 알면서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경우에는 $2,500였고 일자리를 구해야 합니다. 애니 유망주 신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제가 심리학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교육을 받을 뻔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심리학자가 되려고 애쓰는 대신 심리학자를 만나야 했다는 걸 알아요. 존은 웃었어요. 맞다. 신입생 여자 심리학 전공은 거의 아이치야. 적어도 이전 고용주가 너한테 나쁜 추천서를 주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어. 어쩌면 목사님이 너한테 추천서를 써줄지도 몰라도 내가 일한 적이 없다는 걸 너도 알 것 같지는 않아. 내가 얻을 수 있는 직업이 그래서 내가 당신의 가정부이자 요리사가 될 것이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마러와 베스 저녁 먹으러 전력을 다해 나갔다. 피자와 날개를 모두 거실 쟁반에 담아 먹었어요. 지연이 알았어. 신디가 짐 삼촌과 마러가 말하기만 하면 내가 할 일이 있다고 말했어요. 내 사업을 망치지는 않을 거야. 내가 링컨 애비뉴에 큰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고 소유하고 있다는 걸 알잖아. 거기에는 항상 무료 아파트가 있어. 내가 거기에서 무료로 살 수 있도록 준비해 줄 테니 우리가 일자리를 찾아줄게. 마라가 그를 방해했다. 존, 당신은 혼전 계약을 무효로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무엇을 하기 전에 우리가 서명하고 이혼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저는 이미 서류에 서명하고 짐 신디에게 주었습니다. 마러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저도 당신이 작성한 문서를 작성하겠습니다. $5,000를 일시불로 지불하는 대가로 존에게 앞으로 청구할 모든 청구를 영원히 포기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존, 확실히 아마도 내 인생의 변호사가 너무 많아서 지금 그들은 내 돈을 쓰고 있습니다. 마어셔는 미소를 지으며 신디가 가기 전에 1시간 더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러는 신디가 존의 자산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 문서가 며칠 안에 준비될 것이라고 엄마를 만나기 위해 신디에게 어느 변호사에게 보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없습니다. 변호사가 없습니다. 돈이 필요하고 변호사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일을 제기할 생각은 없으니 서류가 준비되면 짐 삼촌 사무실 공증인 앞에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알려주시면 사무실로 갈게요. 마어시가 고개를 저으며 이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분명한 이해 상충이 있습니다. 내 건물에 두 회사가 있습니다. 신디가 떠나자마자 팀과 약속을 잡은 후
전화번호 마러가 인정하기 싫지만 좋아한다고 말했어. 그래, 그녀는 한동안 바보였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야. 넌 여자 취향이 좋아자는 확실히 크게 웃었어. 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할 때 화를 내는 부분만 빼고요. 존이라는 걸 알아요. 친밀한 부분만 빼고는 거의 똑같은 일을 했죠. 마음은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지 않나요? 지는 확실히 슬퍼 보였죠. 나는 오랫동안 그녀를 사랑했어요. 몇 년이 지나도 그 사람과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요. 이혼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에게 일자리를 줄 건가요? 당신 회사에 취직할 건가요? 아니면 당신에게 빚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가사 도우미 요리사 자리도 있어요. 완전히 관련 없는 메모입니다. 제가 형편없는 주부이고 심지어 최악의 요리사일지라도 당신이 나를 용서하고 다시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멈춘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에게 패배이거나 승리입니다. 어쨌든 나는 이 거래에서 멋진 딸을 얻을 것이다. 말하는 사려 깊은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 남자에게 충격을 주고 모욕할 것이다. 나는 사랑한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그녀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은 우리 둘 다 사랑한다. 당신과 내가 결혼했다고 말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나의 완전한 축복. 신디는 당신의 여자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베스는 마러에게 거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당신이 우리 엄마에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내 인생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마러가 베스를 껴안았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아이디어가 훌륭합니다. 당신이 이것을 제안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만 존과 신디가 그렇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는 남자이므로 모든 것은 그가 사용하는 머리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존은 고개를 잘 저었습니다. 마러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생각을 할 때 당신은 정말 신디가 내가 화해에 있어서 그 지역 최고의 가정법 변호사라는 말을 듣고 왜 내 사무실에 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경우에 여러분이 다시 모이는데 명백한 걸림돌은 나의 주저함입니다. 이제 내가 돌아왔으니 너와 헤어지려고 하는 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야. 오늘 밤에 신디를 초대해서 우리가 잘 지낼 수 있을지 알아보려고. 신디와 내가 사이가 안 좋으면 안 되니까 신디를 좋아하는 걸로 밝혀졌어. 그녀와 그녀는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모두에게 승리가 아닐까요? 당신은 2명의 여자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베스, 제가 최근에 배운 게 있다면 그건 제가 여자 1명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정을 잡을지 나한테 포크를 찔러 넣는 게 나을 것 같아. 난 끝났어. 마샤가 몸을 숙이고 입술에 열정적인 키스를 했다. 나는 신디에게 전화해서 다시 오라고 말할 거야. 우리가 물어봐야 할 것 같아. 신디가 약 40분 후에 돌아온 모든 것. 그녀는 방금 소파에 앉아서 알았어. 내가 왜 돌아가야 했는지 내가 스스로 책임질게. 베스는 우리 엄마가 원래 화해자로서의 평판 때문에 당신이 그녀에게 접근한 제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한 가지 선택을 내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둘 다 아빠를 사랑하고 있고 비록 서로 다른 시간에 아버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엄마가 아빠와 결혼하라고 제안했고 당신도 아빠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옆 여자는 이것이 당신이 얻을 수 있는 최선의 제안이라고 생각합니까? 신디는 울기 시작했고 곧 모든 것이 흐느낌으로 변했습니다. 마러와 베스는 그녀의 양쪽에 앉아 그녀를 안고 제인이 동의하면 진정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난 확실히 괜찮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달력이 필요할지도 몰라. 존이 신음했어. 베스를 봐. 내가 말했잖아. 그래서 몇 달 뒤에 난 죽었어. 이혼은 최종이었고 존과 마러는 결혼하지 않았지만 그녀와 베스는 함께 이사했어. 존 제이에는 재판 기간 동안 캐렐이 살았던 길 건너편에 있는 집을 얻었습니다. 다른 모든 소송은 미공개 금액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신디는 존이 그의 승무원에게 집을 개조하라고 명령하자마자 길 건너편 캐렐의 오래된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또 만나요.